네, 안녕하세요. 왕심심입니다. 저 오늘 시장 다행히도 0.0%대이긴 하죠. 보합이긴 한데 어쨌든 하락을 멈췄습니다. 좋은 징조로 보여지는데 저희 한번 증시 분석 간단히 해보고요. 최근에 제가 추천을 거의 드리지 않았어요. 고의적으로 안 드렸는데 오늘은 좀 드릴까 합니다. 해서 이전 추천 종목들 분석해보고 또 오늘 추천 종목까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시부터 한번 보실게요. 증시 제가 좀 잘 맞추긴 해요. 근데 이게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응이 어렵죠.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세력이 증시를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수급 논리에 따라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패턴인데 지금도 보시면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드린 구간 포인트를 중심으로 16일날 제가 인버스 처음 언급드렸고 이후에 밀리면서 이제 이날 정확히 며칠이죠? 네, 21일날 증시 추가 폭락 가능성 말씀드렸고 어제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밀렸던 모습입니다. 오늘 2.5%까지 밀렸는데 종가로는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 추세적으로 가면 하단 받고 이렇게 가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한 가지 우려스럽다면 오늘 양봉이 나오려면 좀 더 강하게 나오고 내일 밀려야 되는데 이게 양봉이 아니라 음봉인데 좀 애매하게 마감이 되었다는 부분과 또 보시면 62평 하단 장중 이탈이 한번 나왔다는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켜볼 여지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네, 코스닥 기준 825포인트 그대로 유효합니다. 해서 코스닥 825 종가 이탈 없으면 회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피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62평 타고 2300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네, 2300 이탈 없으면 종가 이탈 없으면 회복합니다. 지금 아래 꼬리 달았죠. 뭐 마찬가지로 62평 장중에 깨긴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그리고 있고 뭐 단중기,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상향 패턴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지지 라인들 또 저항 라인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해서 지금 특별한 이슈가 반복되면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어요. 해외에서 어떤 이슈가 나올지는. 하지만 특별한 게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추가 하락은 조금 덜 할 것입니다. 2300과 825포인트 코스피와 코스닥 라인을 지켜주면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증시는 이렇게 하고요. 저희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은 많이 없긴 한데 이전 추천드렸던 종목들 어쨌든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CJ 대한통운부터 해가지고 봐야 되는데 위에 종목들도 조금 간단히 보고 지나갈게요. EM코리아는 뭐 말씀드린 그대로 계속 밀리고 있죠. 저희 기본 차익권 이탈을 했고 차익을 했고 이후부터 추세 계속 이탈하면서 제가 계속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22평 하단 지지 받나 봐야 되겠고요. 이탈한다면 뭐 4천대, 5천대 초반까지 밀릴 수 있는데 이 부근에서 매집해서 추매하셔서 가져가시는 방법이 가장 타당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종목들에 관해서는 추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오늘 좀 이례적으로 좀 강하게 반등했어요. 자, 이거는 하락 가능성 말씀 좀 드렸는데 페이크였고요. 오늘 급등했네요. 저희 기본 차익권 도달했고 이미 도달을 했었고 그 후에 횡보 보이다가 증시로 인해서 밀리는 그림이었는데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특이한 케이스들이 반복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거는 단기 접근 분들은 손절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하지만 대부분 단중기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단기 접근하셨던 분들은 제가 기본 차익권 드렸을 때 이때 차익을 하셨던 게 맞으니까요. 네. 그 외의 분들은 가져가셨을 테고, 그럼 3,000원대까지 감안해서 접근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터졌네요. 네. 차익 잘하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분석인데, 앞으로 추세는 솔직히 불명확해요. 증시와 또 종목 간의 이 어느 정도 좀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일도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고, 혹여나 추가적인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하TI이고요. 네, 뭐 말씀드린 그대로 움직이죠. 네, 하단권 오면은 추가 매집해서 가져가시면 되겠고, 지금도 매수 자리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조금 더 아래에서 잡으면 더 좋긴 하겠죠. 그렇게 해서 아마도 쌍바닥 잡고 이렇게 더블 슈팅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역시 잘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PNT인데, PNT는 이탈을 했네요. 그죠? 이거 내일 회복이 나오면 추세 다시 복구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탈할 겁니다. 저희 어쨌든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손절 이탈했습니다. 이건 손절 처리할게요. 제가 이 내용들을 이제 카페에 남겨드릴 건데, 이렇게 엑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리를 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NT는 오늘 23,700원. 손절 잡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잡고 월요일 종목은 제외 하고요. 그 다음은 CJ 대한통. 단기 저희 최소 기본 차익권은 도달을 했고, 이제 추석이 코앞이다 보니까 이슈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또 차익 물량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장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그래서 단기 접근하시는 분들이 아닌 좀 단중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뭐 아직 전망이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가 가속화되고, 또 이런 물류 관련 기업들도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뭐 단중기 접근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은 나이백. 네, 흐름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대공업이고요. 어제 살짝 이탈했는데 역시 페이크 모드였고, 오늘 이렇게 되면 거의 뭐 기아급을 형성을 했습니다. 뭐 버티셨으면 단기 차익 가능했겠지만 증시가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손절을 해도 또 홀딩을 했어도 어떤 게 옳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11 2평은 받쳐주고 갔네요. 그죠? 네. 그러면 차익하신 분들은 잘 하셨고, 더 보실 분들은 네, 11 2평 추세에 맞춰서 대응을 이어가셔야 되겠죠. 추가로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은 HLB 생명과학. 자, 현대공업도 제가 손절 잡을 건데, 오늘 올라왔지만 어쨌든 저희 기본적으로는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 되겠고요. 일단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이탈해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수를 이날 드린 것 같아요. 이날 드리고 이렇게 급등까지 해서 30%까지 추천 이후에 급등을 했었는데, 굉장히 좀 급등폭이 크다 보니까 이미 예고는 드렸어요. 급락과 급등의 차이가 좀 갭이 클 수 있고, 그래서 더 봐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되면 단기 추세는 이탈하는 모습이죠. 이후에 이제 2차 랠리를 언제 형성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정도 파급력이 있었다면 뭐 당장이든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든 다시 한번 올라는 옵니다. 투봉 잡으러 오는데 다만 그 타이밍이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라인을 좀 이탈한 모습이기 때문에
단중기 접근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1만원대 중후반에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단중기적으로는 차익하는 포인트가 맞고요. 근데 나는 더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죠. 네, 2차 랠리 포인트 나올 겁니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추가 폭락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급하게 올라온 만큼 급하게 내려갈 가능성 봐야 됩니다. 반대로 급등할 가능성 없나요? 있긴 있죠. 하지만 확률이 조금 적습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밀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더 보실 분들은 좀 길게 잡고 가시면 되겠고, 다음은 동양물산. 동양물산 뭐 말씀드린 그대로네요. 그죠? 네, 조금 더 기다리시고요. 저희 추천 이후에 최소 기본권 차익은 나왔는데 좀 길게 접근하실 분들은 조금 더 밀리면 매수하면 좋습니다. 근데 나는 좀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슬슬 조금씩 매집을 들어가세요. 그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보실 텐데 다음 종목은 선기계공업이죠. 네, 저희 기본 차익, 최소 기본 차익 형성했고 그 후에 밀리죠. 네, 뭐 이러한 부분도 제가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약간 밀렸고요. 이제 자리를 지금 잡으면 베스트예요. 지금 하단 잡고 턴어라운드가 나오면 가장 좋은데 만약에 한 4,000대 중반, 후반, 중후반 해가지고 지금 뭐 제가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대략 한 4,750? 네. 이 부분이 이제 무너지게 돼서 마감이 되면 4,000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하셔서 단중에 대응 이어가셔야 되겠고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단중에 대응하면 시간이 걸리고요. 추세를 좀 보시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약간의 박스 추세를 좀 이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활용한 매매가 유효합니다. 이럴 때 매수하고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 싶으면 매도하고 매도하고 이런 패턴이 일단 유효합니다. 더 보시죠. 다음은 써니전자. 22평 추세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 저희 기본 차익권은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했고 단중기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노란선 따라서 대응 이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그러면 빠르게 저희 이전 추천드렸던 종목들까지 간단히 말씀드렸고 증시까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추천 및 분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루미마이크로 되겠습니다. 네, 루미마이크로 지금 추천 각이고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가 정보를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루미마이크로 보시면 뭐 비보존 또 루미 등등 뭐 이런 제약 관련 기업들 연관 검색어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기업 소개를 보시면 LED 광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매출액 450억 가까이 나고 있고 뭐 2005년도 상장했습니다. 이런 내용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주요 내용은 사실 이러한 부분인데 간단히 헤드라인만 체크를 좀 할게요. 루미마이크로 비마약성 진통제 독점 실시권 계약 제조명에 올랐다 라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진통제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 제린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올랐습니다. 루미마이크로 현재 타이밍상 나쁘지 않은데요.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가 뭐 여러가지 있는데 일단 하방권 흐름을 유지하다가 턴어라운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구간이 보시면 상승 잉태 이후에 바로 십자 캔들 하나 형성을 했죠. 이런 돛지를 형성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위치했을 땐 턴어라운드의 신호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추세가 턴어라운드 되는 것까지 좋았고 또 양봉해서 윗꼬리 형성하는 것까지 좋았습니다. 이후에 한 번에 급등하진 못했어요. 왜? 보시는 것과 같이 이평 라인들이 장기적으로
모두 하방으로 위치해 있었고요. 그래서 역별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구름대, 굉장히 먹구름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국이었는데, 이때 보시면 거의 뭐 장대에 가까운 양봉 하나 형성하면서 하단 유지하고 상단 유지하는 박스 흐름 이어갔고요. 오늘은 그걸 돌파 마감하면서 이 먹구름대가 이제 밝은 양의 구름대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매물대 역시 굉장히 두터웠는데 1875포인트 마감하면서 가장 두터웠던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윗꼬리 없이 대형 거래 동반했는데 이 부분 역시 매수에 대한 굉장히 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단중기적인 추세는 뭐 딱히 볼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 좀 밀린 부분을 감안하면 이때 2275포인트까지 형성했던 부분 감안하면 좀 열려있죠. 열려있고 구름대가 이제 먹구름대가 지나가고 저항권 모두 돌파하고 해서 이 다중배열 밀집 라인들은 이제 하단으로 깔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게 깔리면 지지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반등이 기대가 가능합니다. 정고점이었던 이런 부분까지는 터치를 2000 부분까지 터치를 한번 노려볼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종목의 역량에 따라서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면 과거 패턴처럼 중장기 흐름 타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00대 이런 목표도 가능은 하겠죠. 나쁘지 않은 종목인데 일단 단기적인 입장에서 좀 접근을 드리는 거고요. 기존 홀딩 분들은 계속 홀딩 유지 추천드리고요. 추매 하고 싶으신 분들 금지입니다. 추매는 단기 접근으로 몇 프로 차익을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추매는 좀 자제드리고요. 단중기 분들은 단가가 1000대 초중반이 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밀리면 부근에서 담아가시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홀딩 유지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시에 단기 추천도 한번 드려볼 건데요. 일단 지금 저항권을 돌파하고 사실상 단기적으로 신추세를 이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1875원 이하 매수 추천을 드리고요. 동시에 보시면 기존의 저항세를 강하게 받았던 라인을 뚫고 갭 뜨면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1675포인트 종가 이탈 시 손절 대응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승률 감안할 때 손절이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최근 시장 감안하면 오늘은 좀 무리해서 드리는 감이 있어요. 어느 정도 참작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언급드릴 종목은 인지 디스플레이입니다. 인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명확한 이슈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 없음으로 제가 체크를 하겠고요. 그래서 간단히 이 기업에 대한 내용만 조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인지 디스플레이 보시면 영화 검색어에 이제 코엘 패션 수소차 이런 내용도 있고요. LCD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설립된 기업이고 99년도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현재 매출액 5,500억 원대 나오고 있는 LG의 대표적인 계열 기업 중 하나죠. 보시면 최신 뉴스가 엄청 큰 이슈를 품고 있다면 뉴스까지 떠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슈 없음으로 설정을 할게요. 여러가지 관련이 되어는 있죠. 하지만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일단 이슈 없음으로 잡고, 그럼 이유 없는 급등세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추세적으로 이미 상향 흐름을 타고 있었고요. 보시면 라인을 좀 잡고 접근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상향 패턴이 좀 강력히 이어지고 있고 하단 역시 22평 하단 타고 단중이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면 지금 상단권이고 이미
단중기 상향 패턴상 고점이다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흐름이 약간 밀렸다 간다 쳐도요, 하단권을 유지하게 되면 22평 라인과 맞닿아서 크로스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손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정리를 간단히 드리면 올라갈 여지가 조금 적을지 몰라도 내려갈 여지는 더 적다. 네, 이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22평 흐름 따라서 계속 가고 있고, 오늘 윗꼬리가 좀 길긴 했어요. 이게 차익 실현에 대한 어느 정도 관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만큼 올라온 만큼 또 매물대가 굉장히 강력한데 이거를 돌파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너지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하단 흐름이 이어지는 이상 이탈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현재 인지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기존 분들은 이 노란 선 22평 타고 여기다가 차트 한번 그어보세요. 22평 라인을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네, 추세선을 그어서 이 라인이 이탈 없으면 22평 혹은 추세 라인 이탈 없으면 계속 홀딩 유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반대로 말해서 이런 대형주들은 좀 패턴이 단조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단 부근에 위치하게 되면은 매집도 충분히 가능하죠. 네, 매수, 매도, 또 밀려서 매수, 매도, 이런 식의 패턴이 가능하고요. 이탈 마감하게 되면 추세가 완전 하방으로 꺾이는 거죠. 그럴 때는 당연히 손절 치고 나와 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유지해 주시고요. 2875원인데 이하로 매수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아마도 지지라인이 결국엔 22평과 맞닿게 될 건데, 그래서 2605포인트 2600 부분 되겠죠.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내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보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말씀 추천드릴 종목은 세코닉스입니다. 오늘 굉장히 입의 무거움을 좀 알게 되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건 좀 기니까 간단히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의 입도 결국에는 큰 힘을 발휘하긴 하지만 유명인일수록 진짜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앨런 머스크가 말 한마디 한 게 큰 파급을 일으켰고 그게 세코닉스에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된 흐름이긴 했어요. 보시면 세코닉스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반등이 나왔던 당시 이때까지는 하방 흐름이었죠. 하방 흐름이었기 때문에 추세가 불안정적이었고 추가적인 하락까지 우려가 됐었습니다. 물론 지지도 받는 모습도 있었지만 2평 역배열에다가 추세 하방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불안정했고 먹구름대도 굉장히 두터웠죠. 하지만 이후 이렇게 바닥권 다지게 되면서 이게 원바닥이라고 가정한다면 투바닥은 전 저점보다 높은 저점으로 마감을 하면서 22평과 5일선 골든크로스까지 형성했고, 여기까지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할지 모르겠는데 추세를 좀 그어서 이렇게 보시면 네, 추세를 이제 넘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턴어라운드 되는 슈팅의 모습을 보였고, 이후에 2평 저항권들 모두 돌파하면서 먹구름에 대한 도전을 좀 이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흐름도 이때를 감안해 본다면 이것조차도 이제 믿음직스럽지 못했던 패턴이었다면 더 보시게 되는데, 이러다가 계단식 흑산병을 한번 형성하고 장대 양봉 이후에 흑산병 형성, 그리고 다시 장대 양봉, 이러면서 이제 상승 3법, 변형된 상승 3법 추세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이때와는 확연히 다른 패턴이었고 이게 매집이었음을 지나고 나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한번 터지긴 터져야 되는데, 보시면 5,500부터 해서 이 5,000대 중후반 저항세가 굉장히 강력했죠.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는 게 관건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 추세를 무너뜨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 기존의 전고점 저항권들
추세 돌파하는 모습, 또 도전하는 모습을 그리게 되었죠. 양봉을 기준으로는 이미 거의 돌파 마감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추세로 가는 길인데, 그럼 이러한 흐름까지 연결된 게 매집이 어느 정도 있었다 치고 세력들의 작전도 좀 있었다 치는데, 어쨌든 결정적인 반등의 요인은 앨런 머스크가 되겠고, 세코닉스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네, 세코닉스죠. 보시면 광섬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렌즈 등등 있고, 각종 광 메모리용 마이크로 렌즈류, LED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5천억 가까이 나오는 대형 기업이고 2001년도 상장되었다라는 내용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네, 테슬라가 한 달 뒤에는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보이는 양상이었습니다. 간단히 체크해볼까요? 네,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자율주행차에 쓰이는 카메라 렌즈 기술, 이게 셀코닉스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등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내일 마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이 이제 종가 기준으로 추가적인 반등이 조금 더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 장기 2평 역배열 라인들만 지금 저항권으로 남아있는데, 라인들이 앞으로 내려오는 여부와 또 앞으로의 추세가 이 먹구름대를 얼마나 돌파한 채로 마감을 할 수 있는가, 혹은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얼마나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기준점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추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 밀렸다가 이렇게 슈팅이 형성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쨌든 신추세 혹은 뭐 전고점 돌파를 이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신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5,610원 이하로 매수를 노려주시면 되겠는데요. 기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역시 단가가 중요한데, 단기 접근하시는 분들은 짧게 차익 반등시 노려주시면 되겠고요. 단중기 접근하시는 분들, 단가를 최대한 5,000 이하로 관리하시면서 추가 홀딩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부분은 시장이 밝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길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짧게 단기 대응하실 분들은 현재 5110, 이게 이제 갭 형성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대, 이 부분인데 5110을 일단 잡을게요. 네, 이타이치 손절 대응 해서 전 종목은 최소 목표 3%를 목표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을 이어가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게 될 종목은 대교입니다. 대교, 이거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차트인데 굉장히 좀 많이 터질 수도 있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뭐 대교 역시 교육, 뭐 언택트 관련 주지만 솔직히 특별한 이슈 없거든요, 얘도. 하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주식은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세력 관점에서 매집이 있고요, 작전이 있고요, 또 터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털 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매집이나 작전 국면에 들어가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고의적인 좀 매집이 의심이 되고, 보시면 하방 이어가다가 이평 배열들이 밀집되면서 주가 역시 거의 횡보를 일관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흐름이었고, 이후에 살짝 터는 듯 하다가 오늘 이제 슈팅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저항세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이게 U자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단중기적으로 저항세 모두 돌파 마감한 모습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 이런 케이스는 터지면 진짜 많이 터지고요.
아니면 그냥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해서 손절 대응이 중요하고, 기존 홀딩 분들은 단가가 이 부근이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뭐 단기든 단중기든 상관없이 가져가시고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가 4,200 이하 매수 노려주시면 되고, 슈팅이 나오면 뭐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켜보면서 제가 또 언급을 여러 차례 드리게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3,895 이하 손절 이탈시 이렇게 해주시는데, 거의 뭐 생명 라인이에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좀 밀다 갈 수 있긴 한데, 부근 오면 거의 무조건 매수 가능합니다. 부근 오면 매수 후 3,900, 3,800 잡고 이탈시 손절돼요. 그렇게 가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뭐 지금 딱히 나와 있는 이슈가 없고, 매집 국면에서 이제 물량 테스트 구간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심은 좀 적을 수 있는데, 네, 하지만 만약에 터지면 무섭게 터지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 말씀드리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추석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